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초등학생들이 점심 급식에서 감자칩을 버리고 한국산 검은 해초를 먹고 있습니다. 한 한국인 아이가 가져온 이 음식을 먹기 위해 미국 엄마들까지 마트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이 정체불명의 음식은 무엇이길래 지금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낯선 나라에서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딸을 위해 작은 용기를 낸 한 한국인 엄마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서부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박서윤입니다. 저는 제 딸 에린이 매일 저녁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또 점심 안 먹었어. 미국 중서부의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까다로운 입맛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점차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대체 왜 매일 점심을 안 먹는 거니?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포크로 음식을 뒤적거렸어요. 학교 점심이 맛없어서. 그리고 다들 그냥 감자칩이랑 쿠키만 먹는걸요. 호기심의 다음 날, 에린의 도시락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주스팩 하나, 포장된 감자칩, 달달한 쿠키, 그리고 간신히 채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양상추 한 장 들어간 햄 샌드위치가 전부였습니다. 채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이걸 매일 먹는다고? 에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들 이렇게 먹어요. 난 그나마 샌드위치라도 있는 거예요. 제이슨은 감자칩이랑 초콜릿바만 가져온다니까요. 미국에 이민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문화는 더욱 그랬죠. 한국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에린 학교가 있는 지역의 아동 비만율이 20%에 달했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문제도 심각했어요. 아이들이 에너지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에린에게 한국식 도시락을 싸주기로 결심했어요. 밥과 여러 반찬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요. 하지만 에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친구들이 웃을 거예요. 다들 그냥 감자칩이랑 쿠키 먹는데 나만 이상한 음식 먹으면 놀림받을 거라고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음식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부르는 딸의 모습에 슬펐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어요. 아이에게는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나이니까요. 알았어. 그럼 우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전날 저녁 남은 밥을 정리하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을 꺼내 남은 밥을 싸봤어요. 단순하고 간편한 한 끼였죠. 특별한 의도 없이 그저 남은 재료를 활용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에린, 오늘은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그냥 밥에 김 싼 거야. 간단하고 맛있을 거야. 에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도시락을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도시락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학교에, 아니, 어쩌면 미국의 점심 문화를 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에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목소리에는 들뜬 기운이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에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박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쳐다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놀림받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에린의 얼굴은 오히려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소피아가 제 도시락 보더니 뭐냐고 물어봤어요. 김이라고 했더니 맛보고 싶대요. 한 조각 줬더니 한 입 먹고는 바삭해 하면서 더 달라고 했다니까요.
에린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김에 흥미를 보였다니, 그것도 맛있다고 했다니 의외였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은 미국 아이들에게 너무 이질적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서 다들 한 조각씩 가져갔어요. 결국 제 도시락이 텅 비었다니까요. 에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다들 김을 감자칩처럼 그냥 먹더라고요. 밥 말고 그냥 김만.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을 주로 밥과 함께 먹는데 미국 아이들은 그냥 스낵처럼 먹다니.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재미있는 순간이었죠. 내일도 김 싸줄래요? 소피아가 자기 감자칩이랑 바꿔 먹자고 했어요. 에린의 요청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김을 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발라 구운 김, 조미김, 김밥용으로 자른 김 등 여러 종류를 도시락에 넣어주었어요. 에린은 매일 아침 어떤 김인지 확인하며 신이 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린의 친구 소피아 엄마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윤 씨, 혹시 그 김이라는 것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계속 달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한국 슈퍼마켓 주소를 알려드리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김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에린은 이제 학교에서 일종의 김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김에 대해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고 때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준다고 했죠. 처음으로 에린이 자신의 한국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이슨이 자기 점심통에 김 넣어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에린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뭐가 이상했는데? 궁금해서 물었어요. 걔네 엄마가 김을 샌드위치 안에 넣어줬대요. 빵 사이에 김이랑 치즈를 같이 넣었대요. 좀 웃겼지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고 변형되는 거구나. 한국의 김이 미국 도시락 문화에 스며들어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엄마, 내일은 김밥 좀 싸주세요. 소피아가 진짜 김밥이 뭔지 보고 싶대요. 딸의 요청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작은 김 한 장으로 시작된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에린에게 더 이상 두렵거나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밥을 처음 본 에린의 친구들 반응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놀라움과 흥분이 섞인 표정이었죠. 알록달록한 속재료들이 김으로 말려있는 모습에 아이들은 마치 신기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모여들었다고 해요.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테이블에 애들이 다 몰려왔어요.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에린이 그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에린의 도시락은 매일 반 아이들의 관심을 받는 클래스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 김 한 봉지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에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크리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몰래 가져갔대요. 나중에 사과했지만 또 다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소피아가 자기 감자칩이랑 초콜릿 쿠키를 내 김이랑 바꿔 먹자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고 둘 다 혼났어요. 급식 교환은 안 된대요. 단순한 간식 교환을 넘어 아이들 사이에선 김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린은 자신의 도시락을 몰래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말했어요. 제시카가 자기 도시락이랑 내 도시락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어요. 김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 존슨 선생님이었어요. 서윤 씨, 요즘 점심시간마다 교실에서 이상한 해초 냄새가 난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린의 도시락 때문인가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마도 김 때문일 거예요.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로 만든 한국 전통식품인데요. 영양가도 높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미스 존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다만 요즘 점심시간이 조금 소란스러워져서요. 에린의 도시락을 보기 위해 아이들이 몰려들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론 에린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 문화의 음식이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곧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에린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제 도시락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릴리가 자기 엄마 전화로 찍어서 올렸대요. 놀라서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에린의 김도시락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있었고 해초 간식 도전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붙어 있었어요. 댓글에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 마트에도 팔아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른 학교 아이들까지 김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에린은 이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약간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김소녀로 불러요. 좀 이상한 기분이에요. 점심시간마다 벌어지는 김을 둘러싼 소동이 커져가는 가운데 저는 이 작은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김열풍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린이 학교에서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쁜 소식이에요. 선생님이 내일부터 김도시락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에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교실에 오셨는데 애들이 김 냄새 때문에 시끄럽게 했대요.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했다고. 다음 날 아침, 에린의 담임 미스 존슨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몇몇 학부모들이 강한 해초 냄새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고 일부 아이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김도시락이 학교의 간식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자칩도 건강에 좋지 않아 권장하지 않는데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은 더더욱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메일을 읽는 내내 당혹스러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이라니 김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먹어온 건강식인데 더구나 감자칩보다 훨씬 영양가 있고 칼로리도 낮은데 말이죠. 에린에게 김 대신 다른 도시락을 준비해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학교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엄마. 친구들이 다들 아쉬워했어요. 소피아는 자기네 부모님께 김 사달라고 조르고 있대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영양사 로렌이었어요. 서윤 씨, 안녕하세요. 전 학교 영양사 로렌입니다. 김도시락 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로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친절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김금지령이 내려진 후 많은 아이들이 실망했고 일부 학부모들도 오히려 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외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렌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가끔씩 이런 문화적 편견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아프더군요. 내일 학부모 회의가 있어요. 김도시락 건도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나요? 로렌이 물었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꼭 가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의 음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김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며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영양 성분, 역사, 심지어 미국 내 인기도 증가 추세까지. 김이 단순한 이상한 해초가 아니라 영양가 높은 건강식임을 증명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에린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회의에서 김에 대해 설명할 거야.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에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해요, 엄마. 김은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김밥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다들 신기해할 거예요. 딸의 순수한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말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학부모 회의가 열리는 교실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사들, 그리고 영양사 로렌도 보였어요. 낯선 시선들 사이에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 이제 학교 급식 및 간식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가져오는 외국 음식, 특히 김이라는 해초 제품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말하길 그 해초 냄새 때문에 점심을 못 먹을 정도래요. 너무 강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김에 집착하는 것도 이상해요. 마치 중독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허용해야 하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식이라니, 김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식품인데요. 로렌이 제게 격려의 미소를 보내자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의 엄마 서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먼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태블릿을 꺼내 김의 영양성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은 그저 바다의 종이가 아닙니다. 영양을 품은 한국의 전통식품이죠. 저칼로리이면서 요오드,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A, C, B12와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자칩과 비교했을 때 지방은 10분의 1, 나트륨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글루텐도 없고 비건 식품이기도 하죠. 게다가 포장도 얇고 간편해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 계속 말했죠. 혹시 아이들이 왜 김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휴대성, 그리고 무엇보다 색다른 경험이죠.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잖아요. 영양사 로렌이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김의 영양 성분을 조사해봤는데 실제로 매우 건강한 식품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부족하기 쉬운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죠.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냄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사실 김 자체는 강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설명했습니다. 조미김이나 구운 김은 약간의 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생선이나 치즈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낯선 향이라 더 민감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한 학부모가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이들 도시락에 김을 넣어줘도 될까요? 제 딸이 친구 도시락을 보고 계속 조르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로렌이 제안했어요. 사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시험 삼아 하루 김데이를 개최해보면 어떨까요? 서윤 씨께서 김 시식회를 열어주시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직접 경험할 기회를 드리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제안인 것 같네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니까요. 서윤 씨, 가능하실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김데이 준비로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학교 영양사 로렌과 매일 통화하며 세부 계획을 짰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식회를 생각했지만 로렌의 제안으로 건강한 간식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바다풀 하나로 그렇게 많은 영양을? 로렌이 김의 영양소 표를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행사 전날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을 준비했어요. 기본 구운 김, 조미김, 김스낵, 그리고 미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김치즈마리까지. 에린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엄마, 내일 친구들 반응이 정말 궁금해요. 제이슨이 김 맛있다고 말하면 제가 이긴 거예요. 에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구랑 내기라도 했니? 물었더니 에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이슨이 한국 음식은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애가 김 좋아하게 되면 제가 이기는 거라고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을 부끄러워하던 에린이 이제는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김데이가 밝았습니다. 학교 식당 한쪽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여러 종류의 김시식 코너를 설치했어요. 로렌이 제작한 영양정보 포스터도 벽에 붙였습니다. 김의 역사, 영양 성분, 다양한 먹는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와, 정말 전문적이네요. 포스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로렌이 웃으며 말했어요.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싶었거든요. 단순한 맛보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배워갔으면 해서요.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아이들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용기를 내어 시식대로 다가왔어요. 에리는 자신감 넘치게 친구들에게 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김이고 이건 조미김이야. 약간 달콤 짭짤해. 그리고 이건 김밥이라고 우리나라 대표 도시락이야. 시식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즈마리는 삽시간에 동이 났어요.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맛있다며 더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에린이 말한 제이슨도 김스낵을 3봉지나 먹었다고 해요. 행사가 끝난 후 로렌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오늘 잔반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점심시간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데 오늘은 확연히 줄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이렇게 열린 마음을 보여주다니 놀랍네요. 이런 문화 교류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로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서윤 씨, 저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학교 매점에 김스낵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오늘 반응이 정말 좋았잖아요. 감자칩보다 건강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 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데이터만 봐도 가능성이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에린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 좋아하며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와, 이제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아이의 기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한 점심을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학교의 식문화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린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로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거
진짜 가능성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김한장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대희 성공 이후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2주 만에 학교위원회가 학교 매점에 김스낵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엄마, 학교 매점에 김 없어요. 다 팔렸대요. 에린이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내일 더 많이 주문했대요. 이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론 기대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맛과 영양가를 알게 된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이들의 간식 선택 패턴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감자칩보다 김을 더 자주 고른대요. 로렌이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매점에서 감자칩 판매가 줄고 김 스낵 판매는 3배나 늘었어요. 이런 변화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 달 후, 로렌은 학교 영양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채소 섭취량이 42%나 증가했고 잔반율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들이 칼로리 섭취는 줄었는데도 오히려 포만감은 더 느낀다고 응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가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렌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시범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딸에게 건강한 점심을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전국적인 학교 급식 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엄마, 오늘 다른 반 애들도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달래요. 에린이 어느 날 말했어요. 미술 선생님이 한국문화주간에 김밥 만들기 수업을 하고 싶대요. 같이 가주실래요? 물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김이 단순한 간식을 넘어 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미술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자 20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의 엄마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 긴장됐지만 아이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곧 편안해졌습니다. 쌀을 손질하고 채소를 자르고 김에 재료를 올려 말아가는 과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하며 따라했습니다. 완성된 김밥을 맛보는 순간 교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의 반응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수업이 있고 난 후 몇몇 학부모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놀랍게도 가정에서도 김과 김밥에 도전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김이 있어서 점심이 기다려진다고. 처음으로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겁게 먹네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화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김 제품 판매대가 확장되었고 지역 식품 전문점에서는 김요리 강좌까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바다식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매일 새로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린의 선생님 미스 존스는 교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며 김을 슈퍼푸드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에 흥미를 갖게 된 건 정말 큰 변화예요. 특히 채소를 잘 안 먹던 아이들도 김에는 긍정적이라 놀랍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문화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문화의 음식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열풍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김이 미국 학교 점심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에린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엄마가 유명해졌네. 에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내 친구들은 이미 당신을 김여왕이라고 불러요. 인터뷰 날 기자는 우리 집 부엌에서 제가 김밥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그저 아이를 위해 싸준 도시락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저 딸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밥과 김으로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준 게 전부였죠.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몇몇 교육청에서는 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건강 간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해요. 가장 뜻밖의 변화는 다문화 음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을 계기로 아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세계 음식의 날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했죠. 서윤 씨, 이번엔 다른 나라 음식도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로렌이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김으로 새로운 맛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낯선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일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에린이 숙제를 하다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달랐을 거야. 때로는 낯선 곳에서 자신의 문화를 나눌 때 더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 에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요즘엔 문화융합이라고 한대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래요. 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김과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가 만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요. 학년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문화 간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나라의 건강 간식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물론 김 코너가 가장 인기였지만 멕시코 노팔 선인장 칩, 그리스 요거트 디핑, 인도 로스티드 찰나 등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페스티벌 마지막 순서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무대로 초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서윤 씨의 작은 도시락이 우리 학교 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었죠. 학교 마지막 날, 에린의 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 김밥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는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김한장이 만든 변화처럼 투명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작고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김한장이 감자칩을 밀어내고 문화의 벽을 허물고 무엇보다 우리 딸에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